안녕하십니까. 내조의 여왕 내조TV의 박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신 분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용화의 생활정치 구독수가 26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용화의 생활정치의 유용화 교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유용화의 생활정치를 계속 보면서 계속 봐왔지만 예전부터 요새 느낀 게 갑자기 교수님의 컬러가 확 튄다는 거. 왜요? 색깔이.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수님을 뵈면서 느꼈던 게 중도적인 그리고 게스트의 사고 중심에 그걸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제 그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갑자기 교수님께서 본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시면서 뭔가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래요? 그런 느낌이 확 왔던 거예요. 많이 놀러 오세요. 앞으로. 요즘 제가 댓글 쓰면서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지금이 2월이니까 2월이 지나고 나면 2월 28일까지죠. 26만이니까 27만? 30만까지는 그렇고 우리 여러분이 좀 더 유용화 교수님을 사랑해 주셔서 30만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수님이 이제 제가 그때로 기억을 해요. 민주당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제 저희들 말로는 똥볼 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똥볼을 찼다고 이제 그렇게 약간 순화를 해서 말을 하는데 순화. 순화를 해서 이제 똥볼을 찼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똥볼 찬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게스트로 주로 이제 평론가들도 계시고 유명인들도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게스트가 제일 많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게스트가 제일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교수님한테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의를 내는 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당. 그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혹자는 뭐 극성 지지자, 극성 당원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당원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사이에서 이거는 정청래의 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같은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도 많이 지금 순화를 했습니다. 이제 사석에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입을 가리고 삐리 처리해서 이런 정청래 이개 이렇게 하는 건데. 정청래 반영.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순화해서. 정청래 쿠데타 뭐 많이 하죠, 얘기를. 정청래의 난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 최근 이 상황에 이 모든 원인 이거를 보시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 이 정청래의 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이제 많은 분들을 경청하신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뒤에 엄청난 국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당대표 박찬대 의원님과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때는 그냥 경선을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끌어들이거나 속된 용어로 팔아먹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뉴스의 초점과 화제를 자기 중심으로 가져간다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해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축적돼 있었단 말이죠. 아니 왜 에이펙 회의 한 다음 날 왜 다른 사건을 하지?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5천 쳤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딱 보니까 합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합당해야 된다. 합당해야 우리가 산다. 합당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당원들이 합당하면 좋은 거지 뭐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지나고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면으로 대들고 아주 용기 있었죠. 그리고 강두구 최고위원. 그렇죠. 투사였죠. 보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를 많이 듣진 못했는데 듣다 보니까
아니 지방선거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갖고 치르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 신년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64%, MBC가요. KBS가 65%, SBS가 63%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완만한 곡선을 올라가는 대통령이 여태까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YS 같은 경우는 뭐 그 뭐죠? 금융실명제 한다 그러면서 80%까지 쳤다가 다 내려가고. DJ도 DJ는 좀 스테디했죠. 40~50%로 쭉 갔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랬을 때 그때 반짝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면 끝을 알 수 없게 갔고. 그런 거 보면 40%까지 갔구나. 문파가 있어갖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초반에 49.7인가? 그렇죠. 40대였죠. 네, 49%로 승리를 했는데 차차차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떨어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책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툭 내려갔다가 툭 올라갔다 간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그래프 곡선은 쭉 올라가요. 그리고 스테디예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60% 전후로 하다가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이번에 대전환, 부동산 대개혁을 하고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런 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무 보고 투명성. 네네. 국정보고와 업무 보고에서의 공개성, 투명성. 국민들이 장관이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전에는 뭘 하는지 몰랐어.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보좌관과 비서관이 하는구나. 전에는 그냥 엄중해갖고 회의에 가여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었다. 이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강요 회의를 하는 것 실중계하고 모두 오픈하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커요. 저는 그게 그거 오픈하면서 그걸 느꼈던 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호불호가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했다는 맞아요. 모험인 거예요. 이게 배짱 좋다. 대통령이 거기서 대통령 언어라는 것은 국가 정책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서 말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봐요. 저기 뭐야? 뭐지? 지금 여러분 못 들으셨죠? 교수님 참 윤석열이 그 새끼랍니다. 이게 저 무기지역 받았으니까 만날 일 없잖아 이제. 윤석열이가 그 뭐죠? 아침에 출근 도스태핑. 그때 봐요. 그냥 배 똥싼 바지 뒤집어 앞뒤로 바뀐 바지. 그랬어요 정말? 저는 진짜 그때 정말 이 사람 탄핵이다. 탄핵해야 되겠다. 그때 그 전까지는 바지를 앞뒤를 바꿔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꿔야만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그 바지가 엉덩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엉덩이 부분이 앞에 있는 정말 그 이상한 배가 많이 나와갖고. 아니요. 배 아래로. 이제 배 아래 그 바지 면이 왜 그때 한참 그 사진이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술 취해서 아침에 바지 거꾸로 입고 온 거다. 기억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국무회의 같은 걸 모두 오픈해 버리시면서. 그러니까 그거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가 그 용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남동 관제에서 그거 아세요? 하는지 뭐요? 그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MBC 이기주 기자가 덤벼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비상문이 만들어진 맞다. 비상출구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문을 통해서 그 강원식 실장이 그냥 차만 들어가고 뭐 본인은 아무 때나 한잔 하다가 늦게 와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어스태핑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 굳이 윤석열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 창피하지. 왜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해. 네네.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이 업무 보고라든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맞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도. 그래서 아주 그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64, 65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60% 전후하다가 민주당에서 좀만 잘했다면, 정청래 아저씨가 좀만 잘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더 빨리 70, 올라가고 80%까지 나올 거라는 그리고 말이죠. 코스피도 더 올라갔을 테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다 그렇게 됐죠. 예. 원인 정청래 나의 그런 원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엔 뉴 이재명이라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국민주권 정부 성립 이후에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들이 이제 이 유입되고 있죠. 이재명 지지율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이 딱 뒷배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건드려 버린 거죠. 그걸 건드려서 내가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조국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대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회복하고 제2의 도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도 마찬가지로 받쳐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갑자기 뭐 합당을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합당한다 그러면은 내 얘기를 왜 했냐? 합당한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있느냐? 지선에. 지선에. 과연. 그래서 저는. 근데 따져 보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있어도 돼. 괜히 끼어들어 봐야 마이너스만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고 당원들도 처음엔 몰랐다가 합당한다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저건 마이너스가 된다. 당내 분란과 분열만 일으키고 그걸 예를 들면 공론장을 만들어서 설득도 하고 뭐 최고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당원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합당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논의를 밟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합당할 거야. 그래서 기자회.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 나 대통령 뭐저 의논해버리고. 그 바로 좀 있다가 조국 대표가 합당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번에 정청래 조국이 알았을 거야.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건 국민의 시간이에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진장 불쾌한 거지. 아니 우리가 잘 사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건드려? 그러니까 나의 국민의 어떤 삶에 대한 권리와 어떤 기대와 욕망과 욕구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못 보는 거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 난 당권이나 장악하고 뭐 누구든 정치는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권 장악하고 연임하고 그러면서 향후에 대권과 당권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거지. 그러니까 시대에서 거기에 어긋난 거죠.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읽지를 거죠. 못한 거죠.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을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영린이라는 거는 국민이에요. 그래 정확히 얘기해. 그러니까 이재명의 영린은 국민인데 예전에 당원들한테 뭐 투표하면 거소하 80% 이런 식의 그때 사고 방식을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그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난을 일으키고 나서 된통 지금 혼자 까내는 많은 이제 그 몇몇이 있죠. 그러고 나서 합당이 봉인이 되고 나서 또 터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합당도 합당이지만 그 이후에 그 이제 이성윤에 관련해서 인사 저는 그거는 이건 반드시 이성윤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치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도 교수님 지금도 유아무아 스물스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관예우를 받았던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의 그 쌍방울 사건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성윤 그렇죠. 최고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태영 비서관하고 2번 통화를 했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근데 하여튼 말이 달라. 이성윤은 그냥 뭐 통화한 것 뿐이다. 근데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이 한가합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YTN 보도인가 나왔지. 이거는 제고 좀 해달라. 근데도, 두 차례나. 근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추인해서 그것이 다 청와대에 올라가니까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얘들 뭐 하는 거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특수검사 출신에다가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이
어떻게 특검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니? 1차 특검에서 그렇게 망쳤잖아. 제대로 한 게 없잖아. 그렇죠. 오늘 어제 그저 누굽니까? 윤석열 선고에서 봤듯이 노상원 수첩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 못해서 그 쥐결에 깔아뭉 개잖아요, 그냥.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하라고 제2특검을 한 건데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제1특검에서. 근데 그 제2특검 후보를 세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올리니까 황당무계했겠죠. 황당무계했겠죠. 그래서 이태영 비서관이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또 추천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냥 야, 난 추천할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인 거예요. 쌓이고 다시 한번 정청래나 이성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드는 거는 국민에게 대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합당 왜 자꾸만 하려고 그러냐. 니네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지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제 정청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있지.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연임되면은 총선 공천권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어찌어찌 한 사람이 많았어. 그 앞에서 싸워준 사람이 그래도 한준호 의원, 또 이현주 최고, 강덕구 최고, 그 다음에 황명선 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굽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 뭐 기타 등등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싸워준 거지.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김우영 의원도 열심히 해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붙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특검 후보 추천 사건에서 대통령이 강한 질타했다. 그래서 가르마가 딱 타져버린 거지. 그리고 국민들도 봤을 때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고락지가 된 것이 뭐. 그 특검 후보가 이제 오픈이 되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이성윤의 그 태도. 죄를 지었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사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쉴드 치는 그 모습. 그렇죠.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그러면 민주당은 시스템이 없는 당이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러고 이제 설 연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성윤 최고에서 책임을 묻든지 그렇죠.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공개하든지.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자,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현주 최고나 강덕구 최고가 외롭게 싸웠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받쳐주는 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이현주 최고가 이제 JTBC 그 첫날 기자회견 했을 때 진퇴역을 묻겠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 결과 작품이 없어 지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교수님 그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유아모아 이제 보여지는 관점에서 봉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가해지는 게 2차 가해. 그때 한준호 의원님, 특히 이현주 의원님. 네.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도를 넘어섰어요. 야, 악마화가. 맞아. 정말 이게 저 이현주 의원님을 이제 저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님 좋아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 저희가 우리가 음. 이재명 대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픽한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그 진가 투사 그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마화가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 이현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니 저쪽에 우리 정청래 대표나 뭐 당에서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그냥 당원들 아무렇지 않게 고소고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는 당원존에서도 당직자라고 자기를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발언을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언행을 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 수석 최고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악마화를 시키는데 이걸 언제까지 의원님은 또 감수하고 계셔야 되는지 정말 짠합니다. 지금 마음이. 특히 이승만을 갖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지금 뭐 리박스쿨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어디서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박스쿨 역사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왜 두각이 됐을까? 누군가가 그거를 터뜨리는 이 시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전투력을 꺾어야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해야 나와야 돼요.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에너지를 분산시켜 버리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지. 길을 그냥 주저앉혀 버리고 꺾이는 거잖아요. 저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무서워요. 잔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장군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저희가 대통령도 2번 끌어내렸는데 저희 공당의 당대표를 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말씀하시고 지금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주 최고하고 뭐 강독 최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단 폭격을 가야지. 네네. 뭐 강독 최고위원은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밤새 10,000개, 20,000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대. 완전히 그냥 그날 전화 통화. 그 선한 사람이 그냥 교수님 방송에 예, 전화 통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날 전화 인터뷰할 때 그 융단 폭격 받은 날 잠도 한숨 못 자고 네. 아침에 나하고 연결한 거예요 전화로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전 처음 받아봤거든. 저도 안양 그 발로 뛰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안양 만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는데 지금도 많이 받나 봐요 계속. 이현주 최고도 그냥 뭐 당을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해서 영입시킨 사람인데 그리고 과거에 뭐 이승만에 대해서는 공과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리박스쿨 뭐다 해갖고 참. 근데 정말 적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물어뜯고 악마화시키는 왜 그러는 그 폭격이. 거죠?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사이계에서 이제 모든 게 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적인 거에 공과가 정확하고 네. 공사가 정확하다고 그렇죠. 부인할 건 예. 없는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잖아요, 교수님 저희가 그런 사이기의 사심이 이제 이해타산이 뭔가가 엮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그렇게 악마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반사이익을 혹은 위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그 정청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합당 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 오래 끌면 안 된다. 당이 분란과 분열을 가고 당원들이 나눠지고 갈라치게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접어야 된다. 유일한 해법은 정청래 대표가 이걸 중지시키는 거다. 그 얘기를 초반부터 했어요. 나중에 맞아요. 가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의원들이 받은 거지만은 그래서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 정말. 근데 그 채팅 나오면 보면은 난리가 났거든. 너 합당 찬성이야, 너 합당 반대야, 뭐 이렇게. 그때 그 연휴에 교수님 어떻던가요? 난리가 났지만은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채팅을 봤는데 주로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요, 저희 용화생활은 그랬죠. 그쵸.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원들이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랬지 정말. 그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강한 질타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느낀 거지. 그리고 반명 아닙니까? 그것도 다르게 해석하고 그것도 사실상 맞아요. 너 반명 아니야? 그건 물어본 거거든. 그러지 마예요. 그렇지. 그러지 마.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 이런 것보다도 정청래의 합당 사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정말 당원들을 위한 것이냐, 정말 민주당을 위한 것이냐, 이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판단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뭐 얘기를 했다, 대통령의 합당은 뭐 지론이었다. 난 그 얘기하면 우상호 수석하고 너 누구지 홍익표? 좀 웃겨. 끌어들인 거죠. 뭐 저는 그때 섬찟했어요. 이거 뭐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네. 탄핵에 올려놨던 건이 그게 뭐였어요? 당무 개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대통령과 얘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가져가는 그 거는 웃기는 발상이에요. 정말 그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합당이 지금 필요한 거냐 아니냐. 합당하자고 당원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당하자고 어느 의원이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박미희 대표님이 합당해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합당한다 해놓고 그래놓고서 얘기하니까 뭐 당을 갈라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개인 정치에 대해서 문자를 10,000개, 20,000개 퍼붓고 조직적으로 한 거겠죠. 그런 다음에 갈라치게 한다 그러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간에 지금 중지가 된 건데 잔불이 남아 있는 거죠. 황희라는 그 과거에 그 뭡니까 전번 총선 경선에서도 하위 20%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황희가. 그리고 서울 이제, 저쪽 그 어디야 강서인가 어디에 목동 쪽이죠. 예.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전해철 전 의원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라고. 그런 사람을 전력 공천위원장에 앉혔단 말이죠. 그리고 조성래 총장이 보궐선거는 경선 안 해. 당에서 전략 공천할 거야 한단 말이지. 정말 전략 공천이라는 건 진짜 경쟁력이 있고 진짜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거기다 딱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갖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경쟁이 있다면 경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이지.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황희를 딱 앉혀놓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보궐선거에서 장사하려는 거 아니냐. 누구의 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 지방선거도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지방선거 기초 단위의 공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중앙당에서 네. 뭐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화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하여튼 요즘 하는 신용을 합니다. 요즘에 하도 입법 왜 안 해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하고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직도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특히 되고. 인사를 보면 측근에 둔 인사들을 배치하는 인사들을 보면 교수님 그렇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옆에다 공산당을 싹 비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는 그 말을 믿겠냐는 거지.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데 자꾸 목소리로만 말로만 외치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런 거에서 안타까운 거고 뭐 대표의 역량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게 자질이라는 게 당원들이 검증하는 거지 그걸 누가 검증하겠어요. 저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고 그것도 불씨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연구원장 또 부원장 기타 등등 맞습니다. 누구죠? 그 여자분도 그렇고 이진년이라고 이런 잔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당이 좀 당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거의 집단 지도 체제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아침 최고위원 할 때 정청래 대표 표정 봤어요? 봤어요. 이현주 최고가 뭐 얘기하려고 딱 이야 이거 뭐 또 얘기하나. 저 이현주 최고가 아주 강력한 견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아마 이현주 최고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강덕구 최고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정청래 대표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근데 좀 더 나는 이현주 최고위원에다 강덕구 최고가 좀 더 호기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는데 힘이 들었지. 당원들은 지지했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지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쉬었으니까 호기 있게 싸움이지 뭐 이렇게 해나가지 않냐 생각이 든 지혜롭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님을 이제 당 내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네. 우리가 왜 모든 행사나 이런 거 하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당 내에서 이제 여성 의원이시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하나 되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같이 대해주는 분이 별로 없는 느낌? 참 외롭게 간다. 아 그럼요. 저분 괜히 여기 왔나 보다. 너무 똑똑하잖아, 근데. 너무 외롭게 간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궁극적인 거를 봤을 때 큰 그림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물론 국회의원 기계인들이 나무는 맞아요. 숲으로 봤을 때
개개인이 나무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울창한 숲을 원하는 건데 어째서 본인들 나무 하나가 자꾸 두드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에 이재명 지사가 입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은 망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생각들은 못해요. 맞습니다. 지금의 국힘처럼. 그럼요. 386이나 이쪽에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호가호위하면서 당은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 변방의 장수가 특히 실용주의라든가 국민 삶의 정치를 직접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당 대표를 맡고 또 공천 과정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당무를 끌고 중요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당이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집권당이 된 거고 그전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짜 공천 현명을 했잖아요. 그게 당원 주권주의예요. 그렇죠. 1인 1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잘 몰라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봐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폭삭 망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건 거예요. 중요한 게 지선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평가받는 게 지선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이 역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기들만의 마인드 생각으로 네.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덕을 네. 보고 그나마 먹고 사는 거야. 솔직히 해서. 진짜 빌어먹고 사는 건데 그거를 지금 지들 스스로 못 느끼고 다시 또 어떤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내고 만약 소용돌이 속에 대통령 지지율이 던지고 6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나댈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죠. 유지되고 올라가거나. 그 대통령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낼 겁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만들어낸 정권인데. 그럼요. 그죠? 그리고 진짜 시간이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다 그러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저는 교수님을 알고 계셨겠지만 물론 이제 뛰어난 판단도 그렇고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대통령께서 입법부에 입법부 일 안 한다.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 다뤄주고 분석하고 그게 바로 정청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거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90건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럼 의도적으로 정청래 말처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3월 이후에 해서 뭐 지선을 앞두고 그게 전략이라고 짜고 있었던 게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났던 결과적으로 거잖아요.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하루 만에 어떻게 3, 40건이 늘어버려? 90건. 90건을 통과했대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당원들이 정청래 내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따끔하게, 네. 겸허하게, 그거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와야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의 말씀처럼 선당후사. 선당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계속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두 개밖에 안 됐어요? 아니요, 이제 하나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청래 이제 나는 원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정청래의 난이 봉인이 됐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봉인을 일단 시켜놨어요. 불씨가 남아있든 불덩어리가 남아있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시사를 평론하시고 네. 많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네. 관점에서 저희 당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놀라셨죠? 놀란 게 아니라 아주 경기를 했죠.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경기한 거죠. 네. 뭐 당원들의 힘을 이게 당원 주권입니다. 당원 주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기미가 보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권 자체를 이재명과 그 또래들이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걸 견제하고 그걸 고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당원들밖에 없고 그게 바로 당원 주권이다. 1인 1표가 당원 그것도 하나에 아주 하나에 들어가겠지 당원 주권에 아주 일부분의 n분의 1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목소리도 내시고 댓글도 다시고 주변에 에세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참혹한 길로 가는 거 예를 들면 패배하는 길로 가는 걸 막아야죠. 그런데 없죠. 교수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어제 그제도 저도 이 전주 토요일 날도 예. 당사합 집회를 갔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소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힘드신 거야. 대통령 만들어 놓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말 저건 우리 안에서 대통령을 받쳐주지 못하는 조국 대표 말처럼 이럴 때는 민주당이 쇠빙선이 돼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치고 밑에서 나가줘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아니 다 만들어놨더니 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스스로 막 이번에는 진짜 그 결정타가 물론 합당 조국당과의 합당도 일반의 상식선에서도 안 맞는 말이었지만은 인사 문제 이송윤이라는 사람이 이송윤이라는 놈이 했던 그 인사에서 이제 여기서 당원들께서 폭발을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진짜 이민 가고 싶다. 그런데 저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가버리면 어떡해. 하여튼 하여튼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 그 전에라도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쫓아내야죠. 그래서 비대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떤 사건이 또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비대위원회로 가고 당원들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의원들이 앞에 서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지방선거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소강 상태가 돼버렸어요. 설 연휴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강덕구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겠죠. 한마디 할 텐데 또 자꾸만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안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또 이제 완전히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치지 말아야 할 때는데 강덕구 의원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되고 좀 문자라도 좀 넣어주세요. 황명선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융단 폭격에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상황, 네. 수많은 상황 있었잖아요. 예. 지금 8개월 동안 이런 상황들을 가장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신 분이 바로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요?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물론 이제 저는 김어준의 그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지만 네. 거기에 그 발언하고 교수님 유영화의 생활 정치에서 발언이 전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그쪽에 나오는 분들은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셔요, 막. 아 정말요? 그런데요. 거기를 이제 원체 사람이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야 본인이 알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를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김어준 총수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남에 대한 배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뽑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제 유교적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태도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들도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맞춰 나가요. 그런데 교수님의 유용화의 생활 정치에 나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은 자기 소신 발언을 막 해요. 그래서 진실함하고 진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게 놓고 딱 평가로 봤을 때는 그 퀄리티의 차이가 저 혼자 네네네. 저 혼자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소통하는 교수님이 가장 많은 분들을 진솔하게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깐에는 나름.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민주당 내의 기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민주당은 지금 이거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민주당이요? 어. 대통령이 떠나갔는데 당이 중심이 없는 거죠 지금. 흔들림.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복당 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당의 중심이 없죠. 정청래 대표가 구심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상실했기 때문에 정 대표가 막 뭐라 그래도 이제 콩으로 매줄 써서 의원들이 안 믿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다 거죠.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럼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의 당 구심점을 찾아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송 대표가 그럼 아예 지금부터 하든지 구심점으로 아니면 뭐 하여튼 이후에 한다든가 그러든지. 그래서 이제 김윤석 총리도 내려올 거면 빨리 내려오든지. 저렇게 뜸들이면 안 됩니다. 김 총리도 예를 들면 진짜 시급하다. 당 대표 하겠다 그러면은 한두 달 안에 빨리 정리해서 내려와서 내려온다는 건 이상한 거라 하여튼간에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지. 지금 중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3, 4번 한 국회의원들이 이 친 이재명 성향은 약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때 다 공천받아서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공천 준 사람이 있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죠. 그래갖고 그건 이제 인지상정. 예, 하여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를 먹고 산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인지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사물이 보이죠. 정보는 우리보다 더 많을 테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 뻑하면 국힘 쪽에서 직을 걸고 이렇잖아요. 원희룡이. 직을 걸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당의 위기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을 해놓고 나서 네. 그 대통령을 외롭고 힘들게 두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4년짜리 권력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올인을 해주고 나도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왜 못 갖냐고요. 그게 그렇게 그 권력의 꿀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봐요. 달콤하죠. 꿀단지니까. 교수님도 한번 그 꿀단지를 경험하시고 말씀 좀 해주실래요? 싫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재밌게 살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 특권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든 유튜버나 이런 데 방송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저는 그전에는 반반이었거든요. 진실성이. 근데 지금은 저 안에 진실이 한 10%는 있으려나? 근데 그런 게 자꾸 보이다 보니까 네네.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환멸. 그게 이제 뭐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반면 저희들은 자꾸 더 깨어나지고 근데 거기에서 오는 갭이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원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지선은 코앞이잖아요. 총선 때 보자. 총선 때 보자. 이미 저희가 이제 다 선별을 했잖아요. 파악을 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교수님 저번에도 이재명 당대표 때 예. 22대 총선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선들을 대거 등용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스몰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질기고 지저분하고 이 운동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안위를 그 착취하는 맞아요. 도취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원래 의회주의가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의회주의는 지금 도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우회주의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야죠. 뭐 이제. 준집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접목되어 있는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의회주의가 있고 집적 민주주의가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민투표가 1년에 한 최소 상시적으로 열려요. 아예. 수시로. 예. 국민투표를 해요. 그 전국적인 국민투표 한 1년에 4-5번? 그리고 또 지역 커뮤니티에서 또 주민투표하고 집적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대표성이라고 해서 월급 많이 주면서 너 우리 대표야 그럼 딴짓거리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안을 이제 그거 중에 지금 이제 국민투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즘 또 교수님 느끼시겠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가 겪다 보니 이런 모든 이 병폐가 1년 지금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네. 뭐 차기를 노리고 이런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단임제라는 그 단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임을 외치는 분들도 지금 제가 지금 알기로도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방송에도 보니까 그 댓글도 그렇고 뭐 많이 공개적으로 나와요. 연임을 말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투표제 그런 것도 개헌이든 국민투표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헌이면 법을 다 갈아엎자가 아니잖아요. 기본 틀에서 합리적이고 시대에 아니, 맞게 저는 뭐 그거 보완하자는 어려운 거잖아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결국 국민이 가장 높은 위에 권력이 있는 거니까 국민이 봤을 때 이거 간단해요. 헌법 개정할 때 관련 법조항에서 현직 대통령도 도전할 수 있다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조항을. 뭐 10줄, 뭐 20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딱 한 줄 넣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방법이 국민투표로 해서 그리고 그런 그거의 것도 판단은 있잖아요.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이 하는 거고 상당히 압도적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비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70 내지 80%가 됐을 그, 때. 그 헌법 조항에 그거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60%만 해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하는 거예요, 선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선거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중임제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못 한다고 소극적이 못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한 줄만 바꾸면 거죠. 돼요. 그래서 잘하면 더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걸 또 바꿔갖고 나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 선거 또 하겠다 그러면 혼탁해지고. 근데 잘하는데 국민의 70 내지 80%가 찬성하는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켜볼까 말까. 그걸 시키는 게 좋아. 이게 투표를 하는 거죠. 하나의 후보자로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정청래가 나오든 조국이 나오든 간에 하여튼 거의 게임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교수님. 어려운 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 깜이 아닌 사람을 갖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맞아. 야, 차기 네가 어떡할래? 이런 경험이 너무 이제 누적되다 보니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의 선입견이.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능력 있는 자는 능력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뭐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서 잘못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은 안 뽑히지. 그렇죠.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간단해요. 그냥 뭐 잘하고 있으면 또 한 번 더 해. 그러면 너 너무 잘한다 정말. 나 몰랐어.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고. 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헌법 개정을 해더라도 아닌 것 같다. 뭐 40%, 30% 나온다. 그럼 도전해봐야 떨어질 거 아니야. 이번에 끝내.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그래 헌법 개정해서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하는 거고 아니야 그냥 한 번만 하고 마세요. 한 번 하면 이렇게 족합니다. 다른 후배들도 발굴해야죠. 그러면 뭐 깨끗이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헌법 개정을 하니 중임제니 연임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토대로 얘기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조성하고 도와주고 뭐 좀 하여튼 후원도 하시고 그런. 저희 헌법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바뀌는 초 스피드 시대, 글로벌 시대, AI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저희가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묵혀가고 있는 지가 지금 40여 년 정도가 됐죠, 교수님. 87년도. 87년도? 그때 제 그러니까 40여 년 기억으로는 넘은 거네.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데 그때 민정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4인, 그 다음에 YS의 통일민주당 거기서 2명, 그리고 DJ의 평화민주당이가 2명, 8명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헌법 관련 회의를 해서 미팅을 해서 했는데 YS나 DJ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하면 될 것 같거든 대통령이. 빨리 하자. 빨리 대통령 선거 하자.
국민투표해서 개헌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야 노태우도 이거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자꾸만 여론이 반대로 확산되면 안 되니까. 세 사람이 견해가 일치한 거야. 일치해서 8명이 모여서 야 전두환이가 장기 독재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걸 5년만 하는 걸로 단임제를 바꾸자. 그래서 이게 5년 단임제가 생긴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는 없을 거예요. 중임제 하는 게 맞아요. 중임제 4년 중임제를 하되 그런데 이제 4년 중임제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을 예를 들면 반환하면서 도전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럼 뭐 그건 내가 보기에는 8년으로 예, 그건 중임제. 아니 그러니까 아직 했으니까 이제 4년만 더 하는 거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 하여튼 그래. 아니 그 이제 대통령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어떤 분들은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교수님. 건강이 나는 반대. 이제 그분이 반대. 그걸 기억나시죠? 나는 반대. 지금 건강 상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최악일 건데 그러다가 건강 잃으시면 어떡할 거야. 맞아요. 이런 말씀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최적화된 인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분 같아요. 대통령의 역할을 위해서 최적화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건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편해요. 챙기셔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국민의 뜻이다. 그렇죠. 대통령도 거기에 따를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 압도적인 수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헌법 개정에 줄 테니까는 한번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실 거고, 아유 우리 국민이 봤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그만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소리도 안 들을 즐겁게 거야. 가실 그냥 거고. 뭐 아이고 지금도 그리고 딱 5년만 하는 걸로 단임제로 이분은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사심이 없는 사심이 있으면은 그런 사심이 있으면 지금 막 성과 위주로 가지. 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오세훈처럼 한강에다 배드 띄우고 뭐 버스도 만들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성이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물이 익을 건데 그 전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 그렇죠. 이제 준비된 곳에 박미 결과가 있는 대표님 것처럼. 같은 이제 깡성 당원들이 얘기를 할 뿐이 있겠지. 저는 깡송도 아닙니다. 아, 요즘 아주 그냥 정말 자기만의 소신을 갖고 자기만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저는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100배 낫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건데. 지금 그 마지막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빨리 하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입법부죠. 국회의원들, 입법부 국회에 정치 시사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지금 당장 입법부에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라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당장 시급한 선행 과제 국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적인 그 행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면 국가 운영이 안 되니까. 가려운 곳을 찾아서 너네가 긁어주고 나가라 쇠빙선이 되라 이거잖아요. 조의대 탄핵 예를 들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대통령이 대법원장 탄핵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보세요. 직위원 판결문 오늘 우리 김승원 의원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 출신 아닙니까? 자긴 우라통이 침이었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항소심 가면은 항소할 수 있게 피고인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무기징역을 내린 것도 야, 나 무기징역 했어.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 법원 흔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김승원 의원 얘기에 따르면 그래요. 그렇지.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렇지만 법조문에는 김승원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무죄를 쓰다가 안 되니까 뒤에 유죄를 붙였다는 거야. 그건 판사 출신이거든. 판결문 많이 써본 사람 아니에요. 보면 아는구나. 아는 거지. 아침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님께서도 그거를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다. 오점 투성이고 허점 투성인 거 이유에 대해서 쫙
원래는 그러셨더라고요. 지기현이가 무죄로 쓰려 그랬어. 어. 쓰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누구지 이진관 판사 뭐 다른 판사들이 다 내란죄를 유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려면 논리가 돼야 되는데 맨날 술만 먹고 룸 어디만 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왔겠지. 그러니까 아유 그래 갖다 쓰자 유죄. 지기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조희대 재판부가 거의 조희대예요. 정말 문제고. 조희대 법원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조희대 법원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법원 그러니까 뭐가 그거- 있을까요? 아이 서로 간에? 뭐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잘. 이게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이제 이건 사담인데 교수님 네. 드라마를 보면은 판사 관련, 변호사 관련 다 그런 식이에요 드라마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사안들 그리고 이제 썩을 대로 썩은 뭐 검사들, 판사들, 이호영 판사. 그거 재밌어 진짜. 재판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 이거를 그 전에는 참아 못했던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막 그런 드라마의 주제가 인기장이야 아주 그냥. 본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버피들이라 그러나요? 마피아들처럼 법비. 그냥 자기들만이 모든 세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득화되다 보니까 조이대 같은 놈들을 탄핵하는데 어쩌면 국회에서 머뭇거리는지. 이거 노상훈 수첩에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저걸 하세요. 저 뭐야 검사 쪽에 연결 루트를 찾으세요. 당신은 사법부 쪽에 연결 루트를 찾으세요. 당연히 했을 거야. 당연히. 어째서 그쪽 법조계만 판검사들만 특별한 공무원 집단인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거를 1차 특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노상원, 김용현, 윤석열 셋이서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내란행위의 네, 주모자들이란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셋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윤석열은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김용현과 노상원은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이 때리는 게 가야죠. 맞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 특검에서 수사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기현이 이거 잘 됐네 말랑말랑하네. 노상원 수첩은 증거 능력이 없어 땡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럼 2차 특검은 저희가 조금 어떻게 잘 될까요? 핵심은 노상원 수첩이에요. 노상원 수첩에 2차 대한 특검에. 그럼요. 거기서 그 새로운 사실들을 수사하고 조사해내고 그 다음에는 큰 그림을 그려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요놈 따로 저놈 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건. 한 번에 모아놓고 전두환 때 다 모아놓고 했잖아요. 다 모아놓고 했거든 다 주범 종범 해갖고 그래서 수계 윤석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김용현 노상원은 이제 뭐 참모장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쫙 밑에다가 이제 김봉현부터 해서 뭐 영인영 쫙 해서 이게 도표가 나와야 되는 피라미드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3 내란 쿠데타 조직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쫙 해서 전체 사형. 간첩처럼. 응? 전체 사형 그렇죠. 싹. 전체 사형 하여튼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이 간첩 그림처럼 나와야 돼. 쫙. 윤석열 그 옆에 누구가 쫙 다. 피라미드로. 그렇죠. 여기는 우두머리, 수계, 그렇죠. 윤석열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우두머리는 열로 갔다가. 토소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잔재주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조이대 작품이지. 참 이 예.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놈들이 조이대부터 나는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얼마나 얼굴이 두껍고 양심의 털이 났어야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건지 그동안에 뭐 참. 워낙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대를 이어서. 이게 지금 판검사들이 우리가 법조에서 이렇게 고착화돼서 기득권으로 카르텔로 존재한 게 우리가 70년이 넘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제시대 때부터 한 거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예, 검사제도는 다 일제시대 때부터. 근원을 파고 올라가면 그럼요. 윤석열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르륵 해서 내려왔던. 그렇죠. 또 오늘 지금 얘기하다가 얼추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 넘었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방송하시고 네. 피곤하실 텐데 또 이제 네. 가시도 못하시고 기다렸다가 방송 출연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제가 고맙죠. 초대해 주셔서.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려요. 영광. 왜냐하면 교수님 구독자 수가
저희 2,500명이에요. 아이. 그런데 여기를 오신다는 것 자체가 아니, 너무 감사하죠. 제가 유튜브 제가 나중에 구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를 뒤집어 아니 엎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제가 한 지금 4년 했나 5년인가. 아, 그것밖에 안 된 건가? 그럼요. 근데 4년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의 조회수는 구독자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콘텐츠 싸움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내놓느냐. 100만, 200만 하면 뭐예요? 콘텐츠가 엉망이면 조회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나 뭐 2천, 1000이라 그래도 콘텐츠가 죽으면은 조회수가 10만, 20만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해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예. 근데 저희 이제 이슈 같은 거, 이슈몰이 이제 이슈를 딱 잡고 터트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꾸준한 완만한 목표로 그러시면 가려고 돼요. 하다 보니까 박미 대표님은 그냥 이거 그냥 하시는 거니까 뭐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유튜브하면 안 되죠. 맞아요. 유튜브는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목표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뭐 내 잡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경제 창출 수단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구질구질해지고 돈 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밥도 어쨌든 오늘 감사했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